이어폰은 소리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결국 소리를 듣는 도구입니다. 처음 10초의 자극적인 쾌감이냐, 아니면 일상 속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질감인지. 소니 XM6는 오랫동안 다듬어온 진한 음악성을 가장 투명하고 정교하게 재해석해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허락되는 선택적인 소리지만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소니 XM6는 사실상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단연 1순위로 고려해볼 만한 이어폰이에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강력한 ANC가 필요하다거나 콘텐츠 감상에 통화 품질까지 기술의 소니라는 명성이 많이 무너졌지만 음향기기에선 아직 건재하죠. 소리를 막아주는 ANC도 가졌지만 오늘은 소리 그 자체에 대해서 XM6가 어떤 소리 질감을 각 대역별로 내어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바야흐로 세상을 지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 깊숙이 밀어넣는 행위는 어쩌면 복잡한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완벽한 침묵의 우주를 선물했을 때 우리가 그 적막함 속에서 결국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다시 어떤 소리라는 점입니다. 소리를 지우는 기술은 결코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고요의 무대 위에 어떤 밀도와 어떤 온도의 소리를 채워넣을 것인가. 결국 이어폰의 본질은 언제나 지움이 아니라 채움에 있으니까요. 완벽한 침묵이라는 여백을 딛고 비로소 선명해진 소리의 본질, 그리고 소니가 조율하는 사운드의 내밀한 결들을 이제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어폰을 사용하는 건 결국 소리를 들으려고 사용하는 거지 소리를 막으려고 사용하진 않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몇 % 좋아졌는지, 마이크가 몇 개 들어갔는지, 프로세스가 뭐가 바뀌었는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귀에 꽂았을 때의 첫음이 나오는 순간 이 소리가 좋다, 혹은 뭔가 답답한데 결국 이 감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좋아졌다고 해서 XM6를 단순히 음질이 좋아졌다라고만 말하지 않을게요. 이 제품이 가진 본질적인 소리의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질은 간단해요. 소니 특유의 진한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끼어있는 어두운 막을 한 겹 걷어낸 느낌이에요. 예전 소니 이어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소니는 원래 소리를 차갑고 얇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어요. 저음에 묵직한 무게가 있고 보컬에 따뜻한 온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진득하게 붙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음악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이전 세대의 소니 플래그십 무선 이어폰들은 저역의 양감이 풍부한 대신에 그 저역이 중력 아래쪽까지 살짝 번지면서 보컬이나 악기의 선명도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소리 자체는 고급스러운데 가끔은 음악 전체에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XM6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소니 특유의 따뜻함은 남겨져 있지만 답답함은 줄었어요. 저음의 힘은 남겨놨지만 번짐은 줄었고 보컬의 밀도는 남겨놨지만 악기와의 경계는 더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XM6의 소리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소니 특유의 진한 음악성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투명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완만한 W자형 사운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시리즈의 본질이에요. 먼저 저음부터 이야기해볼게요. XM6의 저음은 단순히 양이 많은 저음이 아니에요. 요즘 무선 이어폰 중에는 저음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처음 들었을 때 와 빵빵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오래 들으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저음이 많다는 것과 저음이 좋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저음은 단순히 크게 울리는 게 아니에요. 깊게 내려가고 끊을 때는 정확하게 끊어줘야 돼요. 베이스 기타의 줄이 튕기는 세밀한 떨림, 킥드럼이 가슴을 치는 순간의 타격감, 전자음악에서 서브 베이스가 바닥에 깔려주는 묵직한 압력감, 이게 한데 뭉쳐서 둥둥둥으로 들리면 그냥 저음이 많은 경우예요. 하지만 각각의 물리적 질감이 분리돼서 들려야 좋은 저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드라이버 주변부를 부드러운 연질 엣지 구조로 개선한 XM6는 이 부분에서 전작보다 훨씬 정리된 느낌을 줘요. 극저역은 여전히 깊고 소니답게 바닥을 받쳐주는 힘이 살아있지만 중저역이 강하게 부풀어서 보컬을 덮거나 악기 사이를 흐리게 만드는 느낌은 줄어든 쪽인 거죠.
그래서 힙합이나 EDM을 들으면 저음이 이전보다 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느껴져요. 저음의 양을 무식하게 늘린 게 아니라 저음의 형태를 정리한 거죠. 예를 들어 킥드럼이 나올 때 저렴한 이어폰이나 저음이 과장된 이어폰은 퍽 하고 한 덩어리로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XM6는 킥 앞부분, 그러니까 어택은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그 뒤에 남은 잔향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돼요. 그래서 리듬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락이나 메탈을 들을 때도 이 차이가 나요. 저음이 뭉개지는 이어폰은 더블 킥과 베이스 기타가 서로 겹쳐서 아래쪽이 복잡하게 들려요. 그런데 XM6는 베이스 라인과 킥 드럼 위치가 무선 이어폰 치고 비교적 잘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더 빠르고 더 정돈돼서 들려요. 저음이 더 적어진 게 아니라 저음이 더 똑똑해진 거죠. 소니답게 따뜻하고 묵직하지만 이전처럼 중력을 덮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방식이 된 거죠. 다음은 중력이에요. XM6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는 중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중력이기 때문이에요. 보컬, 기타, 피아노, 현악기, 대부분의 멜로디 악기. 음악의 중심은 결국 중력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저음이 깊고 고음이 화려해도 보컬이 뒤로 밀리거나 악기 질감이 납작하게 들리면 그 이어폰은 오래 듣기 어렵죠. XM6는 이 중력을 꽤 영리하게 다듬었어요. 보컬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부담스럽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지도 않아요. 딱 반걸음 정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컬이 너무 멀면 음악이 심심해지고 보컬이 너무 가까우면 공간감이 무너져서 피곤해져요. XM6는 보컬을 앞으로 세우되 주변 악기를 밀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컬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보컬이 무대 중앙에 서 있고 그 주변에 기타, 신스, 드럼, 코러스가 레이어처럼 배치되는 느낌인 거죠. 특히 여성 보컬이나 K-POP, R&B를 들을 때 이 장점이 잘 드러나요. 32비트 연산 유닛이 확보한 고밀도 분해능 덕분에 목소리의 입자감이 너무 건조하게 바스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끈적이거나 두껍지도 않죠. 보컬의 숨소리, 발음 끝의 잔향, 목소리 안쪽의 울림이 잔향을 머금은 채 비교적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이게 단순히 보컬이 선명하다와는 좀 달라요. 보컬이 선명한 이어폰은 많아요. 하지만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중고역을 과하게 올려버리면 보컬의 윤곽은 살아나지만 소리가 얇아지고 날카로워지죠. 그런데 XM6는 보컬을 얇게 세우기보다는 밀도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윤곽을 정리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들었을 때 쨍하다보다는 깨끗한데 확실히 몸통이 있다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소니가 원래부터 잘하는 영역인 게 소리를 아주 차갑게 분석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라기보다 음악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들려주는 쪽으로 강했죠. 그런데 XM6에는 그 감성적인 밀도에 해상력과 분리도를 더했어요. 그래서 예전 소니가 진한데 살짝 답답한 소리였다면 XM6는 진하지만 훨씬 더 정돈된 소리에 가까운 거죠. 특히 악기 분리도에서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보컬과 악기가 하나의 따뜻한 덩어리처럼 섞여 들렸다면 XM6는 보컬은 보컬대로, 기타는 기타대로, 드럼의 심벌은 심벌대로 각자의 위치와 질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소리의 질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상력이 좋다는 건 단순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각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다른 소리와 어떻게 겹치는지가 더 잘 느껴진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XM6는 전작보다 음악의 레이어를 더 잘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고역이에요. 고역은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역이 밝아지면 처음에는 와 해상도가 좋다라고 느껴지기 쉬워요. 하지만 그 고역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10분만 들어도 피곤해져요. 치차름이 튀고 심벌 소리가 금속송으로 날리고 보컬의 시읒시읒 발음이 귀를 찌르면 그건 좋은 고역이 아니에요. XM6의 고역은 전작보다 확실히 더 열려있는 방향이에요. 심벌의 끝, 하이햇의 잔향, 스트링의 얇은 떨림, 보컬 뒤에 붙은 세밀한 에어감이 더 잘 살아나요. 그런데 다행히 이 고역이 막 쏘는 타입이 아니에요. 밝아졌지만 자극을 앞세우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고역을 들어 올리긴 했으나 하드돔 구조의 진동판으로 대역폭을 넓히고 QN3 프로세스의 고속 연산 TSP를 통해 날카로운 모서리는 다듬어 놓은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다보다는 공기가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소리가 위쪽으로 막히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쉬어요. 특히 고해상도 코덱인 L덱을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L덱이라고 해서 갑자기 유선 하이파이처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무선이고 압축 전송 한계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 제한된 무선 환경 안에서 고역의 입자감과 잔향을 꽤 세밀하게 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음원으로 들었을 때 특히 어쿠스틱, 재즈,
보컬, 오케스트라 계열에서는 단순히 소리가 크고 선명한 게 아니라 공간 안에 소리가 입체적으로 떠있는 여운을 들려줘요. XM6의 공간감 이야기를 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선 이어폰에서 공간감은 굉장히 과장되기 쉬운 표현이에요. 이어폰은 구조적으로 귀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기기죠. 오픈형 헤드폰이나 스피커처럼 앞쪽 무대가 넓게 펼쳐지는 물리적인 공간감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이어폰은 좁은 공간 안에서도 소리의 배치를 잘 만들어요. 왼쪽과 오른쪽 폭, 앞뒤 거리감, 보컬과 악기의 높낮이, 잔향이 사라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귀 안에서 들리는 소리더라도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죠. XM6는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좋은 인상을 줘요. 무대를 무리하게 넓히려고 소리를 얇게 펴서 붕 띄우는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보다는 악기 사이의 간격과 원근감을 정교하게 정돈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공간감이 엄청 넓다라기보다는 소리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이 차이가 중요해요. 인위적인 공간감은 처음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음악의 중심이 비거나 보컬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XM6는 그런 식으로 무대를 억지로 넓히기보다는 보컬 중심을 유지하면서 악기들의 앞뒤 레이어를 더 정돈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안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보컬은 가운데 있고 저음은 아래에서 받쳐주고 고역은 위쪽으로 열리고 악기들은 좌우로 흩어지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이런 튜닝은 굉장히 소니스러운데 기술적으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듣기 좋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고 정리한 음역대와 공간감은 구매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들어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되어야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소리의 질감들은 사실 까다로운 조건이 맞물려만 구분할 수 있어요. 소니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을 소스 기기로 사용하고 내 귀에 완벽한 실링을 찾아내고 주변 통신 신호가 아주 깨끗하며 전파 간섭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 고음질 음원을 재생할 때 비로소 이 기기가 가진 최상의 음질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XM6의 소리는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여러분의 착용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기계가 되기도 해요. 그냥 귀에 대충 꽂아도 항상 똑같이 훌륭한 소리를 내어주는 친절한 이어폰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선택한 이어팁이 여러분의 웨이도에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고 미세한 틈이라도 생기면 음악의 뼈대를 지탱하는 저음력이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가요. 저음이 유실되는 그 찰나의 사운드에 전체 밸런스는 처참하게 무너지죠. 뼈대를 잃은 보컬은 종이장처럼 얇고 가볍게 들리고 제어력을 잊은 고역은 신경질적으로 귀를 찌르는 거친 소리로 변질되죠. 반대로 소리를 잘 들어보겠다고 기본 본들 폼팁을 귀 내부가 터질 것처럼 너무 강하게 압착해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음의 밀도는 살아날지 몰라도 물리적 이압 때문에 고막이 압박을 받아 답답해지고 고음역의 시원한 개방감과 공기감이 둔탁하게 닫혀버리죠. 결국 XM6는 이어폰 자체의 하드웨어 튜닝만큼이나 뇌 귀 안에서 얼마나 완벽한 물리적 실링이 잡히느냐가 소리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노이즈 캔슬링, 패시브 차음, 저역의 댐핑감, 심지어 통화 품질까지 모든 성능이 이 착용 상태라는 단 하나의 필터를 거쳐 나오기 때문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저음이 깊고 노캔이 최상이라는데 왜 내 귀에는 소리가 얇고 소음이 다 들어오는지라는 의문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품의 결함이라기보다 물리적 실링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전 제품인 삼성 버즈 라이브의 경우도 정말 착용을 잘하면 아직도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제대로 된 착용 자체가 어려워서 비판이 많았죠. 정확하게 착용을 했다면 그 다음 만나는 장벽은 소스 기기예요. 디지털 오디오 세계에서 블루투스는 어차피 1과 0의 디지털 신호 전송일 뿐이기 때문에 소스 기기에 따른 음질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해상도 코덱인 LDAC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더 그래요. 삼성 갤럭시나 구글 픽셀 같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환경에서 XM6의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 깨끗하고 대중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가 나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악기 고유의 질감이나 깊은 입체감은 어딘가 모르게 다소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원인은 단순히 스마트폰 브랜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브랜드마다의 오디오 처리 방식, 블루투스 칩셋, LDAC 설정, 앱의 출력 방식, 제조사의 사운드 보정이 다르게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유튜브, 뮤직 앱,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내부 오디오 경로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음원의 샘플링 레이트가 시스템 기준에 맞게 변환되거나 제조사별 DSP 보정이 개입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소리를 나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깨끗하고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다만 아주 미세한 질감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가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과도응답의 끝자락이나 악기의 잔향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단정하고 평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사운드가 깔끔하긴 한데 아주 깊은 입체감이나 거친 질감의 끝부분을 살짝 다듬은 듯한 느낌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선 전송 대역폭도 크게 작용해요. LDEC은 최대 990kbps까지 지원하는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이지만 이건 무손실 전송이 아니라 고음질 손실 압축 전송이에요. 또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주변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전파 간섭, 스마트폰 설정, 연결 안전성에 따라 전송률이 유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요. 문제는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도심 거리에서 전송률이 낮아지는 순간인 거죠. 소리의 거대한 뼈대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청각이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미세한 배엄 구조와 공간의 미묘한 잔향 정보가 가장 먼저 흐려질 수 있어요. 소리의 깊은 살집과 입자감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정제되고 평탄한 느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스 기기를 소니의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시리즈로 사용하게 되면 사운드의 성향은 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예쁘게 가공된 디지털 사운드라기보다 소니가 의도한 음색의 방향과 질감이 조금 더 일관되게 맞물리는 느낌에 가까워요. 소니 생태계 안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블루투스 코덱 설정, 사운드 보정 알고리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페리아와 XM6를 함께 사용할 때는 LDEC 고음질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쉽고 소니가 의도한 질감 중심의 사운드를 더 안정적으로 끌어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불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 세팅을 매번 바꾸지 않더라도 소니 기기 조합에서는 LDEC의 고음질 모드와 사운드 보정 기능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맞물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990kbps가 완벽하게 고정된다거나 전파 간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결 환경이 안정적이고 고음질 우선 설정이 제대로 잡힌 상태라면 일반적인 자동 설정 환경보다 더 많은 정보량과 더 안정적인 질감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차이는 아주 화려하게 음질이 확 좋아졌다라기보다 현악기 활이 현을 긁을 때의 미세한 마찰감, 보컬이 가창 직전 숨을 들이쉬는 순간의 건조한 흡기음, 심벌 끝에 남은 얇은 잔향 같은 부분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소리의 골격보다 소리의 질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소스기기 앞단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업스클레일링 기술인 DSEE 익스트림과 재생하는 음원 파일의 품질이에요. 소니의 DSEE 익스트림은 압축 과정에서 손실된 고역 정보와 미세한 표현을 AI 기반으로 보완해주는 기술이에요. 당연히 원본 음원을 완전히 무손실처럼 되살리는 마법은 아니지만 낮은 품질의 압축 음원에서는 고역의 표현력과 잔향의 윤기를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엑스페리아와 XM6가 만나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압축 음원을 송신하기 전 단계에서 고역의 표현력과 미세한 소리의 재현성을 소니가 의도한 하우스 스타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다듬어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음악을 억지로 키우거나 저음을 과장하는 일차원적 왜곡이 아니라 잔향의 윤기와 고역의 입자감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질감 영역의 통제에 가깝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대중적인 압축 스트리밍 음원을 들을 때 소니식 소스 엔진이 앞단에서 신호를 보완하고 무선 전송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환경에서 엑스페리아와 XM6 생태계의 질감 차이가 더 분명하게 체감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블루투스 송신 파워가 무조건 세다거나 어떤 기기가 항상 990kbps를 완벽하게 붙잡아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소스 기기, 코덱 설정, 전파 환경, 착용 상태, 음원 품질이 하나의 오디오 체인처럼 맞물릴 때 XM6의 소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전송 신호가 불안정해서 비트레이트가 흔들리거나 착용이 틀어져 저음이 빠지거나 음원 자체의 정보량이 부족하면 이 이어폰이 가진 질감의 끝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져요. 정리하면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 XM6를 연결해서 듣는 소리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처리와 가변적인 블루투스 환경 안에서 영리하게 조율된 아주 잘 정제되고 깨끗한 디지털 사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에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플래그십의 훌륭한 소리죠. 하지만 내 귀에 완벽한 실링을 찾아내고 전파 방해가 적은 청정구역에서
소니 엑스페리아라는 같은 방향의 소스 기기로 연결해서 LDEC 고음질 설정을 제대로 활용하는 순간 XM6는 내장된 오디오 프로세서와 드라이버의 질감을 한계에 가깝게 끌어올려요. 시스템의 타협에 가려져 있던 잔향의 윤기와 악기 본연의 거친 질감을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엑스페리아가 아니면 XM6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스 기기, 착용 상태, 전파 환경, 코덱 설정, 음원 품질이라는 오디오 체인의 조건이 정교하게 결합됐을 때 이 녀석이 숨겨둔 무선 음질의 한계치와 결을 더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줄 생각이 없다면 혹은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에서 대충 꽂아 일반 스트리밍 음원을 들을 예정이라면 솔직하게 말해서 전작인 XM5와 소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50만원에 육박하는 플래그십 이어폰을 사면서 그 성능을 제대로 지어짜낼 환경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금 가격이 떨어진 XM5를 선택하거나 다른 이어폰을 알아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펙표에 적힌 숫자는 소니의 기술을 증명할 뿐이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청취 경험까지 무조건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소니 XM6는 저음이 미친듯이 휘몰아치는 기기도 아니고 모든 음을 차갑게 쪼개 보여주는 분석형 이어폰도 아니에요. 소니가 노린 본질은 명확해요. 정확하지만 재미없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정확하면서도 계속 듣고 싶은 음악성의 구현이죠. 저음의 감정과 중력의 밀도, 고역의 공기감이 무선이라는 한계 안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 10초의 강렬한 자극보다 한두 시간 오래 들었을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안정감이 이번 시리즈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49만 9천 원이라는 가격표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제품의 한계와 단점 역시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전작인 XM5보다 확연히 벌크업된 알약형 유닛과 각진 케이스 부피는 주머니 속 휴대성 측면에서 분명히 태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소리의 절반을 지배하는 번들 폼팁은 기 모양에 따른 착용감 편차가 극심하고 특히 땀이나 유분이 많은 헤비 유저들이라면 사실상 두 달에 한 번씩 이 22,900원짜리 정품 팁을 새로 사서 바꿔줘야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도 부분의 가려움이라는 문제도 있죠. 기술적으로도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사운드 밸런스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디지털 보정의 한계를 안고 있고 2026년에 플래그십이 블루투스 6.0이 아니란 것도 아쉬워요. 결국 XM6는 모두를 위한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애플의 생태계에 있다거나 이미 XM5를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구매할 이유는 사라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기반에서 최고의 차음 버블을 원하고 까다로운 착용 조건을 맞춰서라도 무선에서 소리의 질감과 아날로그적인 입자감을 쥐어짜내고 싶다면 이 정돈된 완성도가 충분히 체감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소리의 질감과 압도적인 ANC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